시작에 앞서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때 조금 늦으셔가지고 소개를 못 올려드렸는데요.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지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마지막 발제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유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떠들다 보니까 목이 잠겼는데 토론이 아마 발제가 하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원래 예정돼 있던 시간을 좀 넘겨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다른 뭐 강의 일정이라든가 등등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오래까지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6시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먼저 각 토론 네 분이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각 토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타 발제자께서 코멘트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발제자분의 목표를 대상으로 해줄 그런 코멘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한 그런 뭐 종합적인 코멘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토론하시는 분들께서 뭐 자유하시면 될 것 같고, 발표를 좀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동안 밑에서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행정연구원의 정지범 선생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행정연구원의 정지범입니다. 김현 박사님과 같이 안심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전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했었던 안전도시 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이 마을안전방 사업 관련해서도 같이 참여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관련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안심마을 사업이라든지 이전 안전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국가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국가가 또 지원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높고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상 외로 이제 국가가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갖기 굉장히 힘듭니다. 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시공 사업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이 안전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세월호 사업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관심이 또 굉장히 빨리 식고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아젠다가 부상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이제 안전 문제라 하더라도 2009년도에 시작했었던 안전도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와 10년도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천안함이나 연평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인 안전, 지역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히려 이제 굉장히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임팩트라든지 다양한 이 지역사회 간의 안전 관련된 사업들이 9.11 테러라든지 이렇게 훨씬 더 큰 국가적 아젠다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국가 사업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이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안전행정부가 하는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논의하고 그리고 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 1년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 2, 3년 정도는 유지시켜가면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그리고 또 예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안전 관련된 이제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한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안전 관련된 개선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을 단계별로 준다고 하면은 주민들 간에 이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의 일종의 과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 단계로는 과연 우리 마을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위험 요소를 찾는 단계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위험 요소를 찾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일단은 지역의 통계를 활용해서 어떤 안전 문제가 심각한지를 확인해보는 이제 그런 작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을 안전지도라든지 이런 걸 그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어디가 위험한지 확인하는 작업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겠는데 생각 외로 이런 이제 마을의 위험 요소가 어딘가를 찾는 작업 역시 어느 정도의 좀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개선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개선도 그렇고 지역 주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에 주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사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거는 예전에 마을 만들기라든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지금까지는 이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안전 관련된 사업에서는 좀 부실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을 향후에는 좀 이제 육성하고 강화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간 지원 조직 문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지역의 현황을 좀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심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연구소라든지 외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중간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인구도 적고 그리고 또 이제 전문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이런 비수도권의 이런 이제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간 지원들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세티드 사업을 한다고 모든 안심마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무슨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겠느냐 그냥 단순히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정도로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마을 만들기 사업과 안전 개선 사업이 이제 융합된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안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하기가 적합한 테마냐? 방금 이제 우리 신상현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만 가지고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주민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보육, 일자리, 다른 정말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처럼 주민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들 정도로 이렇게 매력적인 주제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효과적인 조직들은 이미 이제 뭐 마을 만들기 경험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통해서라든지 보육을 통해서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주민 조직이 있는 곳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테마를 프로그램화해서 활용했을 때 오히려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만 가지고 주민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주민 조직이 있는 데서 안전이라고 하는 테마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안심마을이나 안전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처럼 1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3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각 마을 조직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충분히 많은 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든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종훈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무리 주민주도형이라고 하더라도 또 일정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그리고 이제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의 중요성을 갖다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또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그 마을 만들기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안전테마를 도입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상현 목사님은 마을 만들기 관련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서울연구원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멘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오늘 주로 저한테 주문한 주제가 주로 도시 차원에서 좀 챙겨야 될 안전 마을 만들기라는 게 좀 약간 지구당이 좀 안정된 기구가 주로 뭘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생각하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마을 만들기라는 게 이제 각각의 공모를 통해서 해서 각각의 소규모 어떤 동단일 수도 있고, 하위에 어떤 여러 정도 어떤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마을 단위 에서 이루어지는데, 약간 그게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한정된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또 지역에 물론 안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쳐, 제가 항상 말해요. 기본적으로 받쳐야 될 어떤 가치 기준이고 정책 목표이긴 하고 중요하지만, 자칫하다가는 과잉 과소 대응에 문제가 있으니 일단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약간의 큰 분석과 파악, 그에 따라서 계획, 그 틀 속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전반적 위험들, 우리 도시는 도대체 어디가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또 어느 시작 집단은 어떤 집단인지, 어떤 식으로 그 원인은 뭔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의 분석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대응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또는 집단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그런 큰 틀 속에서의 중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런 분석이 있구나. 그에 따라서 이제 안전마을 개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좀 가는 게, 아무래도 어떤 제한된 한정된 예산의 그 속에서 효율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추진에서 필요한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각각 이제 곧바로 각각 마을 단위로 사람이 공모받아야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필요 이상의 어쨌든 이쪽에 그 지역 각각의 지역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이 돈을 예산을 지원받고 돈을 받아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수건사업을 얘기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또 도시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 수립과 그 속에서의 안전마을 모델 같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걸 위한 어떤 기초로서의 어떤 정기적인 위험도 또는 안전도에 대한 평가, 진단 이런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다른 하나는 이제 정기범 박사님도 이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만한 어떤 장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성과 이제 어떤 확보할 수 있는 장치와 예산 확보 이제 같이 제가 봐서는 없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통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따로 어떤 법적인 어떤 구체적 기반을 가지고 보다는 어떤 특정한 어떤 정부에 들어서 어떤 그거의 기관장의 어떤 의지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아니면 또 대형 사건이 터져서 안심에 대한 관심이 아니면 이렇게 이제 높아지고 이럴 때 이제 약간 쌓여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상황이 지나가고는 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산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끊기고 그렇죠. 저기 세월호 사고에 요즘 아시아는 국가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완전히 책임이 관심사고 화두예요.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인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안전도시 마을 만들기를 담은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그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게 이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된다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방문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안전이 기본적인 가치지만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어떤 사업의 믹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심사지만은 각 지역의 안전이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강조해도 실제 이분들의 굉장히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 스스로 주민들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안전이라는 어떤 그게 이제 좀 관철되고 싶다면은 그 지역이 처한 어떤 현안,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 이런 거 안전을 정말 좀 믹스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 그런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신성영 목사님께서 그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위험도 평가, 장기적인 위험도 평가라든가 거기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안전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법제화 문제, 제도화 문제를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전 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들의 기타 현안들하고 어떻게 이걸 잘 안전 문제를 버무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도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방지 안전 부분을 다루게는 돼 있는데 사실상은 거의 선언적인 그런 내용밖에는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법제화 제도화한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의 제도화가 가능할까요? 예를 서울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동결계획이 있는데 그 동결계획으로 방지의 안전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집필적으로 참가해서 만들었는데 보통 지금까지 수립할 때 도시계획 중에서 전통적인 도시계획에서는 방지의 안전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재난관리계획 이런 데 이제 각 부서의 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보통 그걸 이제 짜집기해서 보통 집어넣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계획이에요. 그죠? 근데 공간계획적인 측면에 그냥 이제 안전관리계획에서 이제 가져와서 그냥 담는 식입니다. 근데 안전관리계획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에서 1년 단위로 수립되는 게 아니라 단단히 그냥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사업 그냥 묶어놓은 게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20년을 바라고 도시계획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적절치 않죠. 거기다가 또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적으로서 다 다룰 수 있는 그 안전의 외연과 우리가 이제 도시 안전 측면에서 그 외연이 실질적으로 법정상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괴리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까 10년 단위 또는 20년 단위의 그 도시 차원의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매년 지자체는 매년 단위로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적인 장치, 그 정도 수준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은희 박사님 잠깐 말씀하시죠. 저희 연구소에서는 사실 안전이라는 주제로
정책적인 연구를 진행한 게 조금 그 좋은 박사님들에 비해서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도시라고 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안전이라는 주제와 같이 엮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공간 환경 개선이나 시설 설치 등 물리적인 환경의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연구소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안전마을 시범 사업이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스스로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드린 말씀은 앞에 교수께서 다 거의 말씀을 해주셔서 따로 반복적으로 드릴 것 같지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주제 발표를 할 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었습니다. 그 출발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가 약간 주체가 있고 공간이 있고 그들의 활동이 있고 라고 살펴봤듯이, 도시라고 하는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도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대적인 상황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년 전,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그 각각의 시대마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관심 주제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도시들은 변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원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시가 뭐 밀집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느슨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똑같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도 거주하는 대상들이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거주하며 또 공간의 규모가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네이버후드의 공간 규모가 다를 것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어떤 생활의 주제들도 다를 것이고,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연구진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까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아까 우연히 오다가 좀 읽었던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속 가능성 이꼴 주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장소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오랫동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제를 진행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이 주민 주도형 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동시로 찍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반성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계속 주장을 했었고 저희 박사님들께서도 계속 주장하시는 바가 이 안심마을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또 주민이 자기가 직접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들을 거론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의 어떤 도시 기본 관리 계획이라든지 총체적인 어떤 관리 차원에서의 사업이 되지 못한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현실화시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안심마을 시범사업 10개 대상지 중에 순천시하고 천안시의 경우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직 그 두 개의 사업이 그 두 개의 다른 사업에 대한 어떤 연계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바는 확인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이 진행될 시점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바와 같이 아직은 그게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결국은 정책적으로 행정적인 문제로 이제 국가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원을 좀 더 하자면 사실 이런 그 지역의 정책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정보가 없습니다. 이 정보를 주민들이 습득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 주도형 안심마을 시범 사업은 주민이 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할 수 있게끔 행정이 정말 지원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추진 체계가 마련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또 반성해야 할 부분, 반성이라기보다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 내용으로 네, 아마 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속 가능성, 역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주민이 역시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실제로 주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오늘 이제 뭐 이지은 교수님은 큰 틀에서 이제 국가 차원의 위기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전략을 얘기를 하셨고 또 뭐 신상열 박사님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좀 더 안전도시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김문희 박사님은 안심마을 시범 사업의 뭐 성과 창출 또는 뭐 지속성을 위한 그런 제안,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쭉 들으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 이제 의외로 그 모든 발제자분들이 굉장히 유사한 맥락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뭐 정리적인 위험도 평가의 필요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그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참여 주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직이나 인프라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사업의 목표 설정,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정한 그 사업의 목표 설정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지역 개발 현안들 이런 것들 간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얘기 또는 뭐 부처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그 중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사실상 그 여태까지 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정책의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는 그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그 다 논의를 어떻게 보면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0개 시범 사업 대상 그 마을들이 다 설계를 마치고 이제 그게 마무리돼가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이제 이런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가 또는 실제 안전 그 어떤 뭐 생활 안전 위협들 여러 가지 범죄 문제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주는 그런 실효성이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사업 추진에서의 한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에서도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발제자분들의 토론을 마치고 플로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먼저 좀 그 얘기를 꺼내자면은 이 아까 그 김은희 박사님께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부처별 협업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저도 뭐 발표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안전행정부, 국토건설, 국토교통부 또는 뭐 교육부 뭐 등등 지금 법무부 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처 간의 어떤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면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또는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나 훨씬 그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혹시 방안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는 아까 그 뭐 이제 제가 벽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주민분들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벤치마킹할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 소국길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뭐 저쪽 통영의 뭐 동피랑 벽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뭐 벽화 만들기라든가 또는 뭐 이런 가구 시설물들 위주의 그런 사업들, 세부 사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공간 중심적인 사업으로 변환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혹시 신 박사님이 가장 지금 빨리 출발을 하셔야 될 분인 만큼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뭐 그에 대해서 특별한 제가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의 효과라는 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시범사업 단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기준과 평면이 세우게 되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평가 모니터링하고 그게 화끈하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뭐 그러면서 또 시기에 따라서 과도가 바뀌고 절대 단계가 바뀌고 시기 바뀌고 하다 보면 시범사업은 끝나는 좀 약간 그 효과의 어떤 장단기성 이런 거에 대한 좀 배려가 보통 지역개발사업, 뭐 개발촉진지구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이제 지역의 보통 사업이 지역의 어떤 자원의 어떤 자원이라든지 현안을 이제 문제와 그게 된 인프라 사업을 같이 이제 결합시켜서 보통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요즘 아시아시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축제 지역마다 축제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를 들어 예컨대 그거는 문광부 쪽에서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뭐 예컨대 뭐 지림로라든지 뭐 접근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국토부에 또 따로 펀드 이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모사업과 그 기반 시설 사업이 서로 다른 부처가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이제 구도로 지금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안전마을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위에 어떤 그 모사업 아니면 소프트웨어 위에 상부의 어떤 사업과 인프라의 정비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그 뭐죠 국토부 쪽이 되니까 위에는 뭐 지경부나 문광부나 어디가 됐든 뭐 안행부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구도 각각 이제 부처마다 역할이 있고요. 돈의 그 소스와 용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좀 감안해서 사업을 보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해볼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처 간에 다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런 그 사업을 한다는 거에는 고마울 따름이지만은 저도 이제 그 나름 느낀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피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갔을 때 보니까는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 결국은. 근데 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도 뭐 지자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고 또 이런 안심마을 만들기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부처의 그 특성을 살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안을 했던 것이 차라리 제가 실제로 이제 뭐 교육부 학교 세트드 사업을 하면서 일선 학교들을 많이 다녀보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부모님들이 맞벌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집에 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교 끝난 다음에 길거리 끼리끼리 이 배회하다가 범죄에 말려들곤 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을 한 게 차라리 똑같이 뭐 지자체들하고 똑같이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적은 예산 가지고 나서지 말고 그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여가 시간을 보낼 길이 없는 애들을 위해서 뭐 댄스 동아리 시설을 갖다가 갖춰주는 사업을 갖다가 펼친다든가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범죄를 줄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뭐 요즘 한류 뭐 얘기하지만 문화관광부 특성에도 좀 맞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처럼 그 부처 간에 다 해야 될 시급성은 다 있는 거지만은 그런 점에서 조금은 팀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장주범 박사님께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주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 안전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국토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관성이 많고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이런 겁니다.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은 기본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게 효율적인 개발, 환경 고려, 기반시설, 주거, 문화, 균형,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로 돼 있고 이전에 이제 우면산 산사태 그 즈음해 가지고서 기후 변화의 대비 그리고 풍수의 예방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의 계획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들이 이렇게 정하는데 좀 보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테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제 뭐 균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기후변화나 풍수해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걸 안전이라고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전이라고 하는 테마에 범죄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이제 이런 국토의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토 개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 통합적인 방식으로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바로 풍수의 문제로 이제 연관시켜버리는. 물론 이제 국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풍수 예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고려, 보다 이제 조금 인문적이고 건축적인 고려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다만 뭐 기후변화나 풍수에 대한 이제 이런 조정이 아니라 사실 이제 안전 전반에 대한 고려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토 관련된 법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들은 큰 틀을 보면 너무 또 토목 위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인프라와 풍수 대비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거를 좀 사실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원칙에 대한 좀 재정리를 사실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면은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66조의 10에 있어서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2013년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시군구에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법령이 들어가 있고 시행령은 2014년도부터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이범준 사무관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서 지금 이제 안심마을이나 안전도시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국회법과의 연관이라든지 이런 걸 향후 좀 더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우리나라 이거 너무 좀 큰 얘기긴 합니다만 이 국토의 개인의 이용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지금부터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플로어에서도 좀 그 의견을 들어볼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먼저 예, 저는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 중에서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 보고 계시는 이경훈 교수님이 지역사회 기반 세태라고 하는 주제에서 물리적 개선, 또 물리적 개선 포함한 사회적 소통, 그다음에 물리적 개선, 사회적 소통, 문화적 지속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물리적 또 우리 이 교수님이 범죄에 있어서 범죄자 또 환경 피해자 이렇게 세 분류를 하셨는데, 그 물리적 개선은 이제 범죄자를 이제 차단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소통은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는 것이 되고, 또 심지어 범죄자는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입으면 또 변화가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뉴욕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인문 교실을 할렘과 이렇게 개설해갖고 그분들이 변화되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안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아주 광범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우리 좀 개선해갖고 좀 보완해갖고서 아이들도 이렇게 어른들이 보호하고 그쪽 지역에 사는 또 공무원들이 이제 늦게 또 와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제 예술 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그 동네가 아니고 도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뉴욕 같은 그런 공간도 또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강력화해갖고 크게 실시하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 품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좋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경로당 같은 것도 아마도 시범 사업 하는 데서도 그런 세부 사업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은 제가 다른 데서 하는 거지만은 경로당 이제 노인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어린이 보육원, 어린이집 이런 거 하고 경로당과의 연계, 또는 경로당과 사회적 기업의 연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을 활동의 거점으로 만드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플로어에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은 예. 예, 부산의 축사사업 사이트 플래닝에 관심, 사업 진행하게 돼서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여쭤볼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대부분 다 실질적인 경험을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틀이 범죄 예방이나 안전한 마을 만들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용역명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들이 사는 마을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마을이라는 거부 반응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러한 반응을 보이신 마을이 있는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 주민 주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뭐 흔히들 말하는 마을 협정이나 경관 협정 내지는 관리 협정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자료에서도 그 안심마을 만들기에서 그런 접근은 뭐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혹시 그 안심마을 만들기에서 뭐 진행되고 있던 과정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김은희 박사님이 좀 혹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실은 정지훈 박사님께서 더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민들 간의 마을 협정이나 마을 협정이나 경관 협정과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관련 조례로서 이 시범 사업의 성과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도 주장하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령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민 협동조합 같은 것을 통해서도 시범 사업이 이번 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주민 자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 사례들도 현재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거부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안심마을 만들기 또는 뭐 범죄 예방 시범 사업 이런 타이틀이 붙었을 때 거부 반응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의 그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던 지동 같은 경우에 처음에 경기도 시범 사업에서 지동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우리 그동안 언론에 그만큼 시달렸으면 됐지 이걸로 또 시달리기 싫다. 다시 말해서 지동이 계속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반응을 보이셨고 그래서 결국 제외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런 사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범죄 지도를 공개하고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범죄 지도 공개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 아주 무서운 민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갖다가 타이틀을 범죄 예방 시범 사업이나 뭐 이런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혹시 뭐 추가로 더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제도화가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도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도가 됐었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냥 국가 차원에서 법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법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 법령으로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법에 반영되긴 했죠.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아까 말씀드렸던 66조 시계 안전사업 지원에 대한 것들이 일단 들어가서 일단은 제도화의 첫 걸음은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조례를 손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조례 손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0년도에 안전도시사업을 할 때 추진했던 방법 중에 하나고 이미 송파구도 그렇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도시 사업에 관련된 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례의 시효성이라고 하는 게 참 그것도 사실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보장하기도 힘든 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조례들이 이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관협정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협정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건 사실은 이 협정이라고 하는 수준이 조례보다 더 약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지속성을 담보해 둘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김문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주시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 안심마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단은 협의체 형태로 안심마을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뭐 이제 추후에 그게 이제 어떤 성과를 낼지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주민들 스스로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제도화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이미 그 지역에 있어서 마을 만들기에 토대가 갖춰진 주민들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조그만 단계에서 제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을 교통안전 이제 신호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뭐 지자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하나 굳어져가지고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지역에서 안전도시 사업이나 안심마을 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제도화의 단계라든지 그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는